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파생시장, 국내 파생시장과 해외 파생시장의 그 동향을, 흐름을 살펴보는 파생시장은 지금 저희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는 곳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10월 2주차에 대한민국의 파생시장은 10월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되게 됐고, 미국의 파생 시장은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이제 10월 옵션 만기 1이 돼요. 그래서 먼저 대한민국의 파생 시장 이번 주 목요일 날 10월 옵션 만기가 진행이 됐고, 그 포지션의 변화를 좀 속기로 빠르게 살펴보는 순서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10월 11일 날 화요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 코스피 200 지수는 282.5에서 285 미만에 와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늘 사냥하게 되는, 즐겨 사냥하는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이 그 상위 구간인 285 구간에 형성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12일로 이제 전개가 되게 되면 12일 날에는 이 285 구간에 들어가면서 이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 콜옵션에 갖춰져 있는 저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을 외국인이 격하게 사냥하고 있었고, 만기일 당일 10월 13일 날 09시 55분 기준으로 저희가 포스팅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 보기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서 공유 드린 바와 같이 09시 55분 기준으로는 여전히 285 구간에서 지수가 위축하면서 외우기는 개인의 파란 숫자를 사냥하고 있었죠. 근데 장마감으로 가게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게 되면서 개인의 포지션이 변화가 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는 285 밑에 구간에 개인의 풋옵션 매수 포지션이 구축되어져 있었는데 282.5에서 285 미만 구간에 개인의 매수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되게 됐죠. 즉 주가 지수가 285에서 282.5 미만으로 빠질 수 있는 포지션의 변화가 발생이 되게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285 구간에서 장을 마감하는 것이 최대의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근데 장 마감 기준으로 주가 지수는 285 구간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 밑에 구간인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282.5에서 285 미만 구간으로 내려가게 됐죠. 외국인이 이 구간으로 내려가게 되더라도 수익은 발생이 되게 되지만 외국인은 이 285 구간에서 멈추기를 원했는데 왜 밑에 구간이 282.5 구간으로 지수가 내려가게 된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장 마감 60초 10월 13일 목요일 날 대한민국의 10월 옵션 만기 장 마감 60초를 남겨두고 빈번하게 국내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60초 남겨두고 엎어치기 한 판에 전소를 다시 진행을 했죠. 국내 기관은 285에서 주가 지수가 종료되기보다는 개인의 포지션 변화가 발생된 282.5 미만 구간으로 주가 지수를 60초를 남겨두고 격하게 끌어내렸어요. 이에 맞서서 외국인은 285에서 주가 지수를 멈추기 위해서 격하게 국내 기관의 매도세에 맞서서 매수세를 나타내게 됐지만 결국은 이와 같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국내 기관이 282.5 미만 구간으로 지수를 밀어내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하게 되게 되면서 외국인의 최대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285 구간보다는 국내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282.5 미만 구간으로 장이 마감하는 현상이 발생했죠.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는 10월 13일로 종료가 됐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게 되는 미국의 옵션 만기 1이 진행이 되게 돼요. 늘 그래왔다시피 이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는 변동성이 증폭되는데 국내의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주가지수가 빠지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업 경영 문제, 반도체 업황 문제 등등 이 기업 가치 분석이나 산업 업황 분석을 통해서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을 설명하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매월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다 참고할 필요가 없다. 매월 3주차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 주간에 다가오게 되면 변동성이 증폭되게 되고,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은 기업의 문제도가 아니요 산업 업황의 문제도가 아닌
금융시장의 치열한 파생시장에서의 포지션 경쟁에 의해서 발생되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 아무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런 포지션 경쟁에 의한 변동성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오게 되는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미리 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죠. 자, 먼저 보게 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목요일 날 급등했다가 목요일 날 급등분을 반납하는 폭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이때 사용했었던 시장을 하방으로 찍어 누르게 됐었던 뉴스 공포 소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어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출발점이 9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을 때 그 얘기 똑같이 말했고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 실적이 발표됐을 때도 미국의 고물가가 여전하다, 제어되지 않는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 경기 침체가 이미 진행 중이다. 시장이 더 빠져야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누구나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을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 미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이 시작된 3월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6월서부터 7, 8, 9월 실적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약발이 안 먹히게 되게 되면서 목요일 날 미국의 금융시장이 폭락하다가 장중에 5% 넘게 급등하면서 장 마감은 대형주가 2.6%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했었죠. 이 약발이 안 먹혔어요. 그랬더니 금요일 날 다른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기 원하는 투기자금은 다른 공포 소재를 갖고 나와요. 야, 9월달치는 그렇다 쳐. 이제 10월인데 10월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미시간 대학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중요하게 참고하고 있는 미시간 대학에서 10월 실적을 10월에 미국의 물가가 어떻게 될지 이 기대치를 산출을 한다. 근데 얘는 너네가 말했었던 전년 동기 대비랑 똑같아. 근데 이와 같이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잖냐. 이거 봐라. 이렇게 급등했지?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고물가가 제어되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거야. 그리고 1년치만 이런 게 아니고 미시간 대학에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전년 동기 대비로 아직 10월이 끝나지 않으니까 얘네는 기대치죠. 전망치예요. 미시간 대학에서 산출한 전망치가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는 10월에 2.7%로 이어봐라. 9월보다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지 않냐. 그러니까 10월에 물가가 급등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고물가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중이고 이 고물가로 인해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임박했다는 거다. 이와 같은 뉴스를 퍼뜨리면서 목요일날 급등분을 반납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앞으로 잠깐 돌아가게 되면 여기에도 이 말에도 이 주장에도 구라가 존재를 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2022년 03월서부터 미국이 뒤늦게 미국의 고물가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됐고 6월에 와서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물가가 지금 급등하는 거는 시장의 미달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는 단기에 이 시장에 너무나 많은 미달러를 흡수하기 힘드니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는 것까지 함께 병행해서 더 빠르게 시장의 미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하겠다. 즉 미국이 고물가를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시점이 6월이라는 거죠. 새로운 정책이 시작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얘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 이 정책이 시장에서 지금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경제지표 실적이죠. 근데 새로운 정책이 시장에 적용되게 되면 매우 빠르게 경제지표에 반영되는 게 6개월이에요. 보통은 1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게 되고 근데 지금 놀라운 현상이 있죠. 지금 6월서부터 7, 8, 9, 10, 10월치는 기대치죠. 3개월뿐이 지나지 않았는데 미시간 대학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6월서부터 이와 같이 낮아진 거를 봤죠. 얘가 다시 여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3월에 기준금리 인상 시작, 6월서부터 적극적인 고물가 대응 정책, 고점대가 낮아지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락 추세대가 형성됐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이 시작한 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6월, 출발된 건 3월이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6월 기준 대비 지금 3개월 정도뿐이 흐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락 추세가 형성됐다. 즉 미국의 고물가 대응 정책이 매우 빠르게 고물가의 상승세를 억제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이걸 갖고 고물가가 미국의 고물가 현상이 악화되고 있고 고물가 속 장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 소재를 만들어서 시장을 다시 하방 베팅 투기 세력은 내렸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6월이 넘으니까 고물가가 더 이상 악화되지가 않네. 왜? 미국의 정책이 3월에서부터 시작됐고 6월에서부터 적극적 고물가 대응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와 같이 미시간 대학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10월 기대치나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기준 10월 기대치 모두 이와 같이 더욱더 악화되지 못하고 제고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2%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6월서부터 지네가 뒤늦게서야 정책을 진행해 놓고 그러면 7월, 8월, 9월 고물가가 계속 이렇게 급다운되리라고 상상하는 것은 말 자체가 상식 바뀌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미국의 고물가 속 경기 침체, 고물가가 제어되고 있다는 것, 경기 침체는 이미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게 됐죠. 왜? 2022년 08월에 미국의 실업률이 8.7%였는데 9월에는 3.7%였는데 3.5%로 제가 낮아지게 됐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 경기 침체 조건도 성립이 안 되고 고물가라는 것도 6월을 넘으면서 고물가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제어되기 시작했다. 즉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길 원하는 투기 자금이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전개되고 있냐면 미국의 10월 옵션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진행되고 있냐면 미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길 원하는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은 2022년 8월에 미달러를 이 노란 박스 넘어서까지 강세를 만들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6월부터 8월까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10월 2주차에 다시 미달러 강세를 만들었고 8월 수준만큼 동등 수준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뭐예요? 여기 빠진 것만큼 얘가 대형주가 하향 이탈되게 되면서 투매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투매가 진행이 되지 않죠. 왜? 목요일날 이 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 장중에 3% 넘게 폭락시켰는데 여기에 이러한 실물 경제의 개선세, 고물가도 제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하는 상방 베팅 투기 자금과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의 격렬한 포지션 경쟁이 벌어지게 됐고 목요일날 마이너스 3% 폭락하다가 2% 넘는 급등으로 상방 투기 자금이 올려 세웠죠. 즉 무슨 일을 했겠냐면 얘를 더 이상 빠지지 못하게 막아선 거죠. 금요일날 비록 저 미시간 대학 1년 기대,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10월 기대치를 갖고 공포 소재를 만들어서 시장을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돈을 들여서 8월만큼 얘를 폭락시키려고 했는데 하방 투기 자금의 약발이 먹히지를 않아요. 즉 상방 베팅 투기 자금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어떻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지표 실적, 최근 실적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아직 안 들어와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를 유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말하는 고물가라는 것도 6월을 넘으면서 악화되지 않고 제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하게 되고 이 상방 베팅 투기 자금은 이와 같은 실물 경제 개선세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지금 하방 베팅 투기 자금에 맞서고 있는 중이죠. 또한 미국의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 이와 같이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 주가 지수는 상승해 왔어요. 미국의 실업률이 더욱더 하향 안정화됐죠. 8월에 3.7% 실업률이 9월에 3.5%까지 하향 안정화됐어요. 따라서 주가 지수가 상승하다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락했지만 얘가 위로 가는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확인한 상방 베팅 투기 자금의 힘이 그래서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하방 베팅 투기 자금이 계속해서 고물가라는 걸 갖고 말도 안 되는 구라를 만들어 갖고
지표를 시계열로 눈으로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얕은 얄팍한 거짓말로 시장을 속이려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맞서서 상방 베팅 투기 자금과의 경합 과정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0월 2주차에 진행됐었던 대한민국 파생시장과 향후 3주차 금요일로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를 미리 좀 짚어보게 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했었던 이번 10월 2주차 파생시장은 지금이라는 코너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